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보내온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결혼 20년 차 아내가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순간의 이야기죠. 늦은 밤 11시 카페 마감을 끝낸 김정희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카페 일로 지쳐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죠.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정희 씨의 귀갓길을 비추고 있었고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장바구니 안에는 빵, 우유, 생필품들이 가득했죠. 집 근처 5성급 호텔 앞을 지나던 순간 유리창 너머 로비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바라본 그곳엔 믿기 힘든 광경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남자가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웃으며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죠. 정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의 체격, 옷, 헤어스타일 남편 성우 씨였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간 바로 그 남색 셔츠와 회색 바지였어요. 정희 씨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고 우동이 깨져 흰 액체가 흘러나왔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귀에서는 윙윙거렸죠.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포옹하다니. 이 충격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희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정희 씨의 일상은 정말 평범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었죠. 정희 씨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는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리는 커피 맛이 일품이라고 소문났거든요. 카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꼭 들러서 커피 한 잔씩 사가는 곳이었죠. 정희 씨는 이 카페를 10년 전에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었는데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좌석이 15개나 되는 제법 큰 카페로 성장했어요. 정희 씨와 성우 씨 부부에게는 나름의 루틴이 있었어요. 무역업을 하는 성우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정희 씨의 카페에 들러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가는 것이 습관이었죠. 아침 7시 반쯤 되면 어김없이 성우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아메리카노 하나.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동안 쌓인 부부만의 편안한 호흡이 있었어요. 정희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원두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성우 씨는 카운터에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죠. 그리고 10분 정도 후면 다녀올게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회사로 향했어요. 결혼 20년 차.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은 이제 없었지만 대신 편안함과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편안한 관계라고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성우 씨는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시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7시쯤 되면 집에 돌아왔죠.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죠. 특별히 달콤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였어요. 정희 씨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카페 일도 재미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딸 하나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독립했고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었어요. 성우 씨의 회사도 안정적이었고 정희 씨의 카페도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희 씨 부부는 금슬 좋은 부부였어요. 싸우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정희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한 달 전, 그날 저녁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정희 씨가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성우 씨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정희 씨가 물어보자 성우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공지가 왔네. 20년 만에 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88학번 동창회라는 이름의 채팅방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활발하게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좋겠네요. 언제 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래.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우 씨는 평소에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했으니까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즐겁겠네요. 옷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 너무 후줄근하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날 이후 성우 씨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평소에는 옷차림에 별로 관심이 없던 성우 씨가 갑자기 주말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셔츠 어때?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고른 남색 셔츠를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가격표를 보니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와, 비싸네요. 동창회 때 입으려고요? 응, 괜찮은 모습으로 나가고 싶어서. 정희 씨는 조금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는 향수도 새로 샀어요. 평소에는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백화점에서 비싼 향수를 사왔습니다. 그것도 여성 판매원의 추천을 받아서 신중하게 고른 거였어요. 이 향수 좋은 거래.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이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 씨는 가슴이 약간 철렁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이라니.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여자 동창들도 있을 테니 그런 말을 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죠. 더 놀라운 건 헬스클럽 등록이었어요. 동창회 일주일 전 성우 씨가 갑자기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여보, 나 헬스장 다니기로 했어. 갑자기요?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너무 늙어 보이기 싫어서. 배도 나온 것 같고. 몸 좀 만들어야지. 평소에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성우 씨였어요. 정희 씨가 몇 번이나 같이 운동하자고 권했지만 항상 귀찮다며 거절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헬스장에 등록을 하다니. 처음에는 정희 씨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건강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우 씨는 매일 저녁 7시쯤 되면 헬스장에 간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2시간 정도 후에 돌아왔죠.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운동복도 그다지 젖어 있지 않았고요. 운동 많이 했어요? 응, 그럭저럭? 대답도 성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급하게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것처럼요. 정희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동창회 준비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드디어 동창회 당일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성우 씨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샤워를 오래 하더니 새로 산 명품 셔츠를 입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 각도 저 각도로 자신을 살펴보는 모습이 낯이 데이트 나가는 청년 같았어요. 여보, 나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 좋아요. 멋있어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녀올게.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조심히 다녀와요. 술 많이 마시지 말고요. 성우 씨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카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10시가 지났지만 성우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희 씨는 카페 마감을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거죠. 호텔 로비에서 여자와 뜨겁게 포옹하는 남편의 모습을. 정희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아, 여보 동창회 끝나고 친구들이랑 2차 왔어. 조금 이따 들어갈게. 정말요? 정확히 어디 있는데요? 강남역 근처 포장마차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 그 호텔 앞에서 남편을 보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늦지 말고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객실로 올라간 모양이었죠. 프론트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고객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금 본 게 정말 남편이었을까?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체격, 그 옷, 그 헤어스타일. 모든 게 성우 씨였어요. 정희 씨는 분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성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연기라는 걸.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 척하는 거라는 걸. 동창이 어땠어요? 정희 씨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재미있더라. 다들 살이 쪘어. 나만 젊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누구누구 왔는데요? 김철수, 박영희, 이미선. 다들 왔어. 거의 30명 정도 모였나? 성우 씨는 몇몇 친구들 이름을 대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자 동창들도 많이 왔어요? 응, 반반 정도? 다들 나이 들었더라. 옛날 그 모습이 아니야. 그래요. 정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 추궁해봤자 시치미를 뗄 게 뻔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희 씨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이후 성우 씨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갔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희 씨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민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가슴이 쿵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도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잠금 설정을 해둔 거예요. 정희 씨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성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정희 씨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까 전화 왔던데요? 응? 누구? 민정이라는 사람이요. 성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동창이야. 동창회 때 만났는데 단체 채팅방 관리하는 애야. 그래요? 여자 동창이에요? 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성우 씨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동창회 모임이라는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3-4번씩 저녁 약속이 생겼어요. 여보, 오늘 동창 몇 명이 저녁 먹자는데 괜찮지? 또요? 지난주에도 만났잖아요. 이번엔 다른 애들이야. 오랜만에 연락 왔거든. 한 달에 그렇게 자주 동창회 모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희 씨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우 씨가 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정희 씨는 이번에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우 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다행히 성우 씨는 정희 씨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성우 씨는 레스토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정희 씨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단발머리의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여자는 성우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꼈어요. 성우 씨도 자연스럽게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로비를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정희 씨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장은 건질 수 있었어요. 정희 씨는 호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성우 씨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또 늦는다고 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영상들을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설 탐정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나와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내용이었죠. 영상 속 탐정은 불륜은 절대 우연히 발각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증거는 남게 되어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정희 씨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직접 조사하려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전문 탐정이라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정희 씨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조사, 행적 추적, 증거 수집 등의 키워드로 찾아보니 꽤 많은 업체들이 나왔어요. 후기도 읽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어요. 기본 조사비만 200만 원이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더 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정희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런 일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남편에 대한 불신의 표현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20년을 함께한 남편을 탐정을 고용해서까지 조사한다는 게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의심하며 지낼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정희 씨는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정희 씨는 시내에 있는 한 빌딩 2층에 위치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에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희 씨를 맞이했습니다. 김병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탐정은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인상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서요. 정희 씨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창회 이후 변한 남편의 행동,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 잦아진 외출, 그리고 민정이라는 여자의 존재까지. 탐정 병수는 정희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병수는 조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성우 씨의 동선 추적, 민정이라는 여자의 신원 조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물증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비용은요? 기본 조사비 200만 원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의 후 진행하고요. 정희 씨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었어요. 정희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세요. 남편분이 눈치채면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희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씨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평소처럼 카페 일을 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일주일 후 병수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성호 씨의 기본적인 동선은 파악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곧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병수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정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수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고 정희 씨를 맞이했어요. 파일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 씨와 민정이라는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까지. 영상도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여성은 박민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분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탐정은 민정의 신상 정보가 담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대학 때까지 같은 과를 다녔다고 하네요.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가 6개월 전 동창회에서 제외했습니다. 6개월이나 됐다고요? 정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동창회 당일부터 바로 시작된 거였어요. 네, 그날부터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주 만나고 있어요. 탐정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정 조사 결과 남편분이 이 여성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총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보냈어요. 정희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불륜도 모자라서 돈까지 퍼주고 있었다니. 박민정 씨는 현재 강남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꽃집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성호 씨 회사와 민정의 꽃집 사이에 허위, 세금, 계산서까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과 탈세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씨는 그 증거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자신의 의심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거든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희 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배신한 남편과 그 여자에게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